문재인이 어제 트럼프의 판문점 쇼로, 리얼리티 쇼죠, 사실상 미북이 행동으로 적대 관계를 종식했다. 그래서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 화요일 날 국무회의 하는 날이죠. 일본과의 지금 이 첨단 부품 소재에 대한 일본의 사실상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 주종목이라고 생각하는 대북평화 사기에만 어제 좋아서 떠들어댔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 회담으로 새로운 평화 시대를 선언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자, 그러면 종전선언이 되려 하면 어떻게 돼야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을 위협하는, 미국 빼고요, 순수하게 한국 입장만 봤을 때는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 북간의 비핵화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되어서 이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이랬을 때 종전선언을 해야지,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북한이 핵이나 어떤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최우선이 한국이지요. 북은 미국을 겨냥한다는 것은 말뿐인 협박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전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하고 이웃 일본을 겨냥해서 협박하고 돈 뜯어먹고 또 굴복시키고 또 국가연합 연방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돈줄로 자기들 밑에 노예 상태로 넣고자 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최종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에 보면 남송도 그랬고요. 남송 시대의 수도 항주가요, 항주, 지금 항저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마르코 폴로가 당시에 중국을 방문하던 그 무렵인데요, 그때 항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 얼마나 번영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만 했고 번영하기만 했지 국가 방위에 대한 철학이 결여되고 돈과 그 다음에 무슨 개론, 곡물, 이런 걸로 주변에 거란족, 여진족, 알갈족, 또 몽고족 등을 갖다가 달래려고 하다가 결국 남송이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남송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던 나라였는데 망해버렸어요. 야만인들한테요. 그거는 뭐냐? 소수의 야만인들이 군사력으로 자국을 위협할 때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남송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과 북한의 국력은 수십 배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북은 한국을 먹음으로써 궁극적인 자신들의 목표를 완성하겠다. 중국도 한국까지를 자신들 영역에 병합시켜서 과거 역사를 재현하겠다.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폐기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냥 판문점에 선을 한번 넘어갔다 왔다 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여자애들이 선 꺼놓고 고무줄 뭐 들고 이렇게 넘나드는 놀이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애들은 쇼한 거고 이거는 어른들이 쇼한 데 불과해요. 트럼프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일본 갔다 온 거는 애들 고무줄 뛰기만큼 똑같은 짓거리지 아무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마치 TV에 보면 예능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마치 뭡니까 몰래카메라처럼 해서 긴장을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경 써서 보도록 만드는 쇼를 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잠깐 넘어갔다 온 게 그게 뭔 놈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요, 천번 만번도 더 이루어지죠. 월명과 월남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이젠 서로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외국군들은 나가고,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 위반에 대해서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두고 오만 소리 다 했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가 판문점에 넘어간 것이 앞으로 한 30년, 5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시초가 되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됐는데 사실상 종전선언을 규정했어요.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정상이 아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매우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국가적 장래에 엄청난 우려를 이렇게 낳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북 서명은 따로 없었지만 행동으로 평화시대를 선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는데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자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이로써 남북에 이어 미북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미국이 이렇게 보는가 안 보는가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지 왜 지가 미국을 대신해서 이제 발표합니까? 북한 대변인도 모자라서 이제 미국 대변인까지 하고 싶습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북한 땅 한번 밟았다고 전쟁이 종식되고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종전선언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자, 조국이라는 작자도 30일 쇼하는 당일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다 했습니다. 문은 조국이 시키면 그대로 밖에 이야기합니까? 문의 머리는 조국입니까? 청와대는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진전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이렇게 구상해 왔는데 지난해 1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추진하며 남북미 3자 회담을 이렇게 추진한 적 있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당신이 이 말을 한 것도 김정은이가 엄청 불쾌할 거고 트럼프도 엄청 불쾌할 거라는 거죠. 내 생색은 내가 내야 되는데 양 당사자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인데 왜 네가 생색을 내고 남의 나라 일까지 떠들고 자빠졌냐. 우리 둘이가 종전선언을 하든 엿을 삶아 먹든 죽을 끓이든 우리 둘이서 알아서 이야기할 부분이지 왜 너는 매번 항상 너는 개개 불가해놓고 숟가락 얹으려다가 쫓겨나놓고 왜 네가 떠들고 해석하고 이거는요 경기 중계 앵커하고 해설하고요 심지어 지가 기어 내려가서 감독까지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좀 많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 이번 회담을 사실상으로 종전선언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평화시대의 이막을 열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6월 30일 이전까지는 일막이고 이제 지가 판문점 선언을 한 것이 사실상 북한과의 이 종전선언을 한 거고 그 결말은 군사회담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회담 합의로 사실상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군사분계선 1분간 넘어갔다 와서 미북 간에도 종전선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사실상 미북 간의 평화협정만 맺으면 된다. 근데 이 평화협정은 또 미국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비준 모양이 아니라 미북 간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한 번 쇼를 더 해주면 3차 공식 정상회담을 해주면 그걸로 평화협정을 대처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해? 그리고 평화협정을 해? 미북 간에 종전선언을 해? 그러니까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한 것을 나중에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알박기를 하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가 미북 간의 종전선언이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미북 간의 평화협정만 남았는데 다음에 3차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회담 잘 됐다. 이렇게 박수치고 뭐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이 비핵화의 입구라고 인정한다. 요 말만 하면 이제 이게 평화협정이 된다. 지금 그걸 갖다가 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문이 도입한 기법이 뭡니까? 상상력이라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좀 기가 찬데요. 자, 문은 이번에 판문점 회동 성사 과정에서 미북이 보인 상상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감한 상상력을 참모들한테 주문했는데 문의 발언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트위터하고 33시간 만에 하루 만에 성사된 이 미팅, 기존 외교 문법에 의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문은 말합니다. 자, 트위터에서 될까? 근데 상상이 이루어지다. 어디서 드림스 컴 트루 많이 듣던 거죠. 그 KTNG 광고에 보면 상상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담배 광고에서나 하는 소리고 실제 현상에서 상상은 상상일 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상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 웃기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또 미국의 유명한 기자들이 퓰리처상 같은 상을 받았어요. 기사를 잘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기사를 조작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감동적으로 보이도록 기사를 조작했다. 일부러 사진을 조작했다. 그래서 취소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로도 그런 거 엄청 봤잖아요. 그러면 뭐냐? 픽션을 논픽션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33시간 만에 됐다라는 것은 저거들끼리 하는 소리지 제정신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문은 3월 달부터 떠들고 다녔고 시진핑이 벌써 회담 열흘 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분질렀고 트럼프는 그것보다도 더 며칠 4, 5일 전에 폭스뉴스와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했고 일주일 전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김정은이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아마 문이 트럼프한테 사람을 보내서 오늘 오니까 트윗을 하나 올리지요. 그냥 판문점 간다고만 해놨으니까 오늘 올 때 김정은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트윗을 하나 때리고 그리고 내일 만나면 트윗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북한 쪽에는 트윗 올리고 나면 곧바로 북한에서 외무성이 아이고 우리도 그러길 바란다라고 환영 성명을 내게 할게요.
전부 그렇게 쇼를 해놓고 지가 스스로 쇼를 만들어 놓고 지 쇼에 지가 도취되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앞으로 중대한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상상력이 계속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러면 현실은 뭐냐? 리얼리티는. 자, 2, 3주 뒤에 실무회담이 하노이 회담 깨진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열리지만 실무회담이 순탄할 거냐? 순탄하게 될 리가 없죠. 트럼프가 그야말로 완전히 미쳐가지고 핵동결로 끝내겠다. 그냥 대북 제재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은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 북한이 행동을 하나씩 실천에 옮길 때마다 북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쉽게 바뀔 수 있겠는가? 트럼프는 북한하고의 문제는 큰 문제고 복잡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복잡하지 않다. 성공은 관계에 달려있다. 미북 협상도 마찬가지다. 자, 이 사람은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항상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야. 저거는 꼬드길 수 있겠다. 끝까지 김정은이는 협상이 깨져도 니하고 내하고는 관계 좋지. 니는 내하고 관계 좋잖아. 브라더잖아. 믿지 날. 나도 널 믿어. 이 둘이가 지금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가 언제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을 배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은 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검묵자흑이라고 했잖아요. 시커먼 친구 옆에 가면 같이 검어진다고. 그래서 문이 지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를 때려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북한 사람들은 좀 직설적으로 갖다 꼽지 않습니까? 성명 발표하는 거 보면요. 자, 미국도요,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부분에 익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꼼수 체질, 솔직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예사로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 갖다 팔 수도 있는 그런 트럼프의 본성을 이 문과 김은 꿰뚫고 지금 이직거리를 하면서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문의 상상력이 더 발휘되다가는 대한민국이 아마 북한하고 연방국가로 지금 전락해서 북한 밑에 기어들어가 살 겁니다. 자, 이런 상상력이 발휘된 영화가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인랑이라는 영화 아니에요? 2024년에 남북이 서로 5개년 통일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것들이 둘이서 짝짝꿍해서 통일을 5년 안에 해. 그 단계적 통일을 5년을 유예 기간을 두고 한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국내에는 경제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국내의 보수 우파들은 테러 단체가 돼서 정권과 싸우고 거기에 이제 진압을 하는 부대가 일랑이라는 부대가 있었다. 지금 그런 상상력이잖아요. 그 문재인의 상상력을 보면 그런 만화에 기반한 영화의 상상력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한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놈 상상 두 번만 하다가 대한민국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문이 앞으로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역사적 과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칠 건가를 예고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참모들한테도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해라. 전부 또 지가 다 했다고 지금 쇼를 해대고 애들 앞에서 의시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이 판문점 회담을 사실상 종전선언, 미북 간의 종전선언으로 규정하면 다음 단계로 규정한 평화협정 체결에도 아마 엉뚱한 일을 가지고 이것이 평화협정이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김정은하고 문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추진하자 했지만은 평화협정 체결은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과는 달리 그건 주한미군 유엔사 등의 지위 변동과도 관계있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그 부분을 의회 상원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북의 핵이 폐기되어 가서 다시는 핵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었을 때야 평화협정이 가능한데 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제 3차 미북 회담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평화협정이다라고 또 우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41%, 전체 국민의 비율로 보면 30% 정도 득표하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검기인 북한과의 문제를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마음대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이해가 아니라 북한의 이해를 대변하는 짓거리를 마음대로 하면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 다수가 그걸 보면서 멍하게 바라보고 일부는 박수를 쳐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거는 상당히 망해간다. 그럼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총을 구하고 해서 영화 일랑처럼 총격전을 벌이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그야말로 이 정권을 저지해야 됩니까? 저지해야죠. 그럼 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지금 저자들은요, 이제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것만으로도 권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죄다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소지까지 생길 수 있는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력을 잃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었다. 북한으로 도망가든가 아니면 자살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싸우는 사람 2명을 그냥 덤숭덤숭 의지 없이 싸우는 사람 2,000명이 당하기 어려운 사례도 전쟁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300 같은 경우에도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300명이 장시간 지켜냈다라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요, 이걸 바라보면서 그냥 미쳤다거나 조롱할 일이 아니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단계로 들어간다. 우리가 더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 봅니다.